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다 똑같이 생겨서 어딘지 모르겠네. 여행이나 초행길 가셨을 때 위치를 정확히 몰라 헤맨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엄마랑 서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일이 생겨 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가 혼자서 동네를 구경하러 다니셨는데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물들과 골목길 때문에 3시간 내내 길을 헤매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길 찾는 방법을 설명드려도 지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 결국 제가 주변 건물들을 검색하여 어찌저찌 찾아서 만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스마트폰 네이버 지도에 3가지 신기능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지도로 길 찾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길 찾기를 아직 제대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본다면 이제 초행길도 걱정 없습니다. 네이버 지도만 활용하면 미리 예상 소요 시간이나 경로를 확인하여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깜빡 졸더라도 목적지를 지나치지 않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꼭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하나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를 다운받아 주세요. 설치 후 어플을 열어준 뒤 허용은 모두 허용을 하고 광고 수신은 그냥 아니오를 할게요.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네이버 지도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 동그라미가 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내 위치를 나타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나침반 모양 여기 누르시면 방향이 표시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꺼집니다. 길찾기 검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3줄을 눌러서 길찾기를 누르시거나 오른쪽에 길찾기라고 적힌 파란 버튼을 눌러서 도착지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가운데 검색창에다가 상호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공원을 도착지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하신 후 돋보기 모양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기록이 쭉 뜰 거예요. 이 중에 정확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적지를 누르고 나면 위쪽에 4가지 이동 방법이 뜰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도보로 가는 방법, 그리고 자전거로 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도보로 길찾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 대구 스타디움을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래 추천 길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횡단보도나 지하도는 몇 개가 있는지도 나옵니다. 밤에는 웬만해서 큰 길 우선 경로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원하는 추천길을 선택하신 후 따라가기를 눌러보면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잡고 이 지도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안내가 뜹니다. 요 나침반 아이콘만 켜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내가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왼쪽에 보이는 상세 경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히 길 안내가 적혀 있어요. 또 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드뷰가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지도와 함께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어떤 순서로 가면 되는지도 알기 쉬워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방법을 직접 실제 길을 보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밑에 있는 이 모양도 오른쪽으로 동시에 돌게 돼요.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내가 보고 있는 시야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쉽게 길 찾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로드뷰를 확인하는 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기 힘든 곳도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울릉도, 북한산 같은 곳도 거리뷰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한라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로드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위치를 지도에서 움직여준 후 하단에 로드뷰를 눌러보면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특정 가게를 찾을 때 간판이나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곳을 도착지로 설정한 후 로드뷰를 켜고 이 핸드폰 화면을 좌우로 돌려주면서 동그라미만 눌러주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동을 하니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로드뷰를 확인하실 땐 왼쪽 상단에 뜨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촬영한 영상인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그나마 최근 모습인지도 같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서울역에서 강남역을 간다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추천 경로가 쫙 나오고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최적의 경로인데 지금 출발했을 때 도착 시간, 교통비, 그리고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지하철이 도착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경로를 하나 눌러보면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네모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을 걸어야 하는지,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지, 정거장 이름은 뭔지 등등.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면 실제 거리뷰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본다던가 초행길에 버스 정류장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뷰를 다 봤다면 상단에 X를 눌러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여기 바로 안내 시작을 클릭하고 뜨는 팝업 메시지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음성으로도 길 안내를 해줍니다. 맨 하단에 이동 중에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리기 한 정거장 전에는 알림을 줍니다. 진동으로 울리기 때문에 내가 깜빡 졸거나 할 때도 정거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최적 경로순을 눌러보면 최소 시간순, 최소 환승순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간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이 경로를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점 3개를 눌러준 후 공유하기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가용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도착지를 설정한 다음 자동차 모양을 클릭해보면 또 하단에 여러 추천 경로가 뜹니다. 지도를 봤을 때 빨간색 길은 차가 많이 막힌다는 뜻이고 초록색은 도로가 원활하다, 주황색은 조금 막힌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현 시간뿐 아니라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예상 소요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뜨는 추천 경로들 중에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왼쪽에 상세 경로를 눌러보면 자세히 어떻게 가는지도 나오니까 초행길이라면 그 전날 미리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모양이 있잖아요. 이건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입니다. 이 기능도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니까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땐 아래 안내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때
도움될 만한 알려드릴 기능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주유소 모양과 P가 적힌 게 있을 텐데 우선 주유소 모양을 누르시면 도착지까지 갈 때 주유소가 어떤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P는 주차장입니다. 도착지 주변에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해외에서도 네이버 지도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 구글 맵에 대해서도 간략하고 쉽게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길 찾기 방법이 아니라 해외여행 시 내가 다녀온 관광지를 나라별로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방법이니 해외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구글 지도는 기본적으로 어플이 다 깔려 있으실 거예요. 홈 화면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린 후 앱 검색창에 지도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보이는 어플이 구글 맵 어플입니다. 만약 이 어플이 없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맵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어플을 켜서 나오는 안내 문구는 동의 및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으로 해줄게요. 구글 맵도 네이버 지도랑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구글 맵 기본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 동그라미가 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도착지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구글 지도는 보통 국내보다 해외여행 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흥으로 길 찾기를 하는 것보단 미리 관광지를 어디 갈지 다 정해두고 가실 거예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뭐가 엄청 표시되어 있죠? 이건 이미 제가 홋카이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야겠다 하고 미리 저장을 해두고 간 건데요. 이렇게 설정만 해두시면 경로를 어떻게 가면 좋은지 파악하기에도 좋고 내 현 위치 주변에 가까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요. 또 여행을 다녀와서 지금의 저처럼 다시 볼 때 유용하답니다. 그럼 요 저장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검색창에 오타루를 검색한 후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골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뜰 텐데 여기 보이는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여러 항목들이 뜰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즐겨 찾는 장소, 별표 표시가 된 장소, 여행 계획, 가고 싶은 장소 이런 식으로 기본 항목만 뜰 거예요. 저는 여행지별로 언제든 편하게 보려고 목록을 추가해 뒀어서 홋카이도 폴더를 클릭하고 완료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저장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관광지, 식당, 카페를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 그 해외여행지에 관한 정보가 궁금할 때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폴더를 따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새 목록을 눌러 목록 이름을 지정해 주신 뒤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된 곳들만 모아보고 싶다면 아래 저장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가려는 곳을 클릭 후 경로만 눌러주면 아래 또 여러 이동 방법이 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위치가 한국이다 보니 출발지가 비어 있을 텐데 현지에서 바로 사용하실 땐 내 위치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위치가 잡혀요. 세 번째 도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나 경로에서 미리 로드뷰를 통해 길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 방향에 맞게 따라 걸으셔도 됩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와 똑같이 어떤 걸 타야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동 경로에 필요한 교통비는 얼만지, 몇 시 출발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뜰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경로를 한번 눌러보시면 몇 시에 어디 도착을 해야 하는지, 출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뜨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에서 쓰기 좋은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길 찾는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쓰면 유용한 구글맵 사용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보면 어렵고 헷갈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딱 한 번씩만 따라해보시면 바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는 감이 잡히실 테니까 미리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